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뇌혈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장 질환입니다. 근데 이 심장 질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심정지로 오게 되는데요. 이 심정지의 한 사망자 수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뭐 몇 배가 되나요? 7배 정도 되네요.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2014년도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26.5천억 원이랍니다. 약 한 27조억 원이 됐는데요. 교통사고가 그 정도라면 심정지 환자의 그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가족들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이 심정지 환자의 수를 이제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정지 환자 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고령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정지 환자 수도 늘어가고 있고 또한 이제 각종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심정지 소생률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낮다는 겁니다. 서울이 2013년을 기준해서 서울 대전은 약 한 8%대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 평균 한 4%대보다 훨씬 저희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전국에서 높다고 해봤자 그건 우물안 개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이제 심정지 환자의 그 소생률이 높은 나라들 선진국들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비교하자면 저희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미국의 시애틀 같은 경우는 약 한 13%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0.23, 뭐 3%, 2% 이거 큰 숫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여기 의학에 관련되신 분들, 의료 쪽에 계신 분들 그 수치 0.몇%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CPR이나 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활용법이 늘어나야만 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거의 한 8.9%, 저희가 8.6%인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이 좀 편리하다 보니까 일부 출동률도 빠르고요. 환자 도착률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도 좀 많이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희는 소생률이 좀 높은 편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 소생률이 높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전부 다 100% 낫느냐 그건 아니고요. 뇌 기능 회복률은 약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료를 맡으신 분들이 통계가 정확할 텐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된답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약간 반불수라든가 뭐 그런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뒤따르게 되고 있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후에 4분 내지 5분 이상 경과가 되면요 뇌는 손상을 입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10분 지난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약 4분 또는 뭐 학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5분 이내에는 심정지 환자의 어떤 치료를 시행해야만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심장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라는 저희가 슬로건을 걸었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 슬로건을 건 거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요. 한 5년 전에 저희가 경찰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경찰차에 AED를 탑재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심장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을 꾸준히 폈는데 저 개인적으로 연구해 온 거죠. 근데 이게 참 정착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토론회가 마련돼서 그때 이루어진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애틀이 여기 11%인데 제가 확인해보면 한 13%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그 수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가 혼동스러웠는데 이 용어도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폐소생술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의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어떤 것까지 그때 행자부 장관님한테 안행부 장관님한테 그 당시 건의를 했냐면 직접 건의했습니다. 유정 장관님한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문제 한 문제만 내십시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성인들은 심폐소생술이랑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인식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지만 그게 운전면허 시험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법률도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작년이죠. 올해입니다. 5월 29일자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불리던 이 자동 제세동기 이런 것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로 통일이 됐고요. 또 의무 설치 대상 지역에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를 물게끔 그러한 것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자는 17년 5월 30일하고 과태료 같은 건 약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2018년 5월 30일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행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대전시에도 요거를 담당하시는 대장님이 와 계신데요. 굉장히 저번에 만나 뵈니까 고민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보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소위 불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선의에 이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구급 행위를 하다가 심정지 환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어떤 책임이 없는 사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래서 면책권을 면책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47조 2항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급 등의 의무를 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시설들을 명명해놨습니다. 선정해놨는데 후자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요것만 있으면 심정지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는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왜 300만 원이냐면 보통 제세동기 한 대가 요 바깥에도 있습니다. 그 AD가 있는데요. AD가 한 200만 원, 최소 200만 원 합니다. 200에서 30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선을 기준으로 해서 300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적인 광역자치단체를 기준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최근에 데이터는 2016년 데이터는 충남의대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얻어온 결과를 일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도 기준만으로 본다라고 하면 AD 한 대당 인구가 몇 명을 커버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 전적으로 평균은 한 대당 2,700명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한 1,398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652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제가 일단 제주도에서 어제까지 제가 제주도에 처가집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제주에는 놀랍게도요 곳곳에 A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 대전은 약 한 8천 작년까지 2015년 통계상으로 보면 8,877명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근데 충남대 의대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거 결과가 2016년 결과는 한 5,730명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5,730명이라고 해서 이게 낮은 숫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물산 같은 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는 우리가 10,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도 아직까지는 보급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구별 보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사람이 제일 많은 서구가 사실 보급률은 제일 높습니다. 높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커버하는 설치대수를 보면 또 의외로도 중국도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운영관리 체계는 뭐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 용역일 자동 심장 충격기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관리는 지금 현재 서울대 의대에서 일정 부분 수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전문적인 지시를 만들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낮은 설치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중간 이하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쪽에서 설치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의무 설치 시설 범위의 한계가 법적으로 저렇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학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가 누락됐다는 걸 굉장히 좀 마음 아픕니다. 일본에서도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학교가 좀 빠졌다는 걸 아시고요. 또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밀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누락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영화관, 학교 또는 뭐 미술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집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또는 이제 고령자가 많이 있는 곳은 노인정이나 이런 곳은 뭐 자치구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뭐 노인정에도 설치되어 있는 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심장이 약한 분들, 약하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노인정은 좀 설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대회나 이런 운동 행위가 있는 행사가 외부에 있을 때는 임대를 또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심장 충격기가 늘 곁에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입니다. 법률상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499세대면 죽어도 상관이 없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500세대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한 대라는 규정은 없지만 이게 좀 현실적인 어떤 대수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체계의 문제인데요. 한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치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AD에 대한 그 기술적인 걸 잘 모른다는 뭐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교육을 안 받아서 대부분이 AD를 판매한 회사의 직원들의 의뢰를 막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면 그 경비원 책상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리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은 AD는 배터리로 인해서 건전지로 인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그게 방전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관리가 설치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별 관리 상태가 취약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소자원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68.7%가 AD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놀랍죠. 지하철에 가면 AD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장소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고 저게 AD라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눈에 인식이 되냐? 평소에 돼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사전에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치 장소의 홍보,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국가에서 만든 어플에 보면 AD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 어플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는데 내 AD가 어디 있지? 핸드폰을 눌러가면서 그 장소를 찾는다는 거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물론 평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있는지를 늘 체크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머릿속에 AD는 저기 가면 있겠지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하면서 수학 분석을 대전시 입장에서 해보면요. 대전시는 일단 우수한 IT 기술, 이 제세동기 관련된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원주 쪽이나 이런 쪽에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뛰어난 이 아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건전지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대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의 그 중점 추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기획요인으로는 최근에 그런 발생한 문제점들 이런 것도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시행이 됐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획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지 높지 않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적인 편제도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역적인 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고령자가 사는 곳은 서구가 아니라 대부분이 대덕구나 좀 시외곽에 많은 분들이 좀 살고 계십니다. 그런 심장이 좀 약하신 분들이 살고 계신 쪽에 좀 더 제대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위협적인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조금 있으면 돌입합니다. 뭐 15년 남았다는 분도 있는데요. 한 심정지 환자의 증가도 그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되게 되면 자기가 쓰러지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되면 노부부가 살았을 때 CPR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CPR을 뭐 하게 되면 보통 갈비뼈가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는 정도의 압력을 가야 되는데 뭐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의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할 문제점들이 뭐냐? 그래서 국가에서 저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임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어떤 지원조례, 유지관리 부분은 설치는 민간이 하게끔 하더라도 적어도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완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그 건전지가 지금 방전 상태냐 아니냐를 늘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ICT의 어떤 IT의 기술을 접목시키게 되면 관리자가 출근하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대전시에 있는 모든 자동 심장 충격기의 그 충전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공급의 문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의 문제, 교육 및 홍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되겠고요. 유지관리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되도록 늘 유지관리에 손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홍보는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제안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0세대가 아니래도 저희가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들 있죠. 예를 들어 유성에 있는 운천역에 있는 큰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거기 500세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과학자들의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16층 이상이 되게 되면 제세동기를 가지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벌써 골든타임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전시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이 고층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층 아파트인 경우는 적어도 아파트 한 동당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그럼 어디다 설치할 거냐? 밑에서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아이가 와서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언제든지 그 엘리베이터가 뭐 4대가 있다 그러면 한 대는 늘 AED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고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들은 버튼만 누르면 그대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순찰차에 저희가 이동형 AED와 퍼스트 AED 키트를 탑재하자는 얘기인데요. 왜 이건 저희가 제안을 하냐면 물론 심장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거기는 신고받고 달려가는 시간이 있는데 순찰차 같은 거는 늘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달려가서 초기 대응을 해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택시에다 탑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들이 늘 순회를 하고 계시니까 AED를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비용의 문제도 좀 있고요. 또 교육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는 경찰과의 협력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건 한 5년 전에 저희가 한번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기 대상 장소의 보급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영화관, 대형마트, 그 다음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좀 더 조례를 통해서 한번 규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자동 심장 출력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앞서 서울시가 그걸 시도를 했습니다. 제세동기의 건전지 상태가 늘 확인될 수 있도록 탭을 IT를 접목시켜서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회사의 이제 제세동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AED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대전에 있는 나중에 이제 후임에 발표하시는 분이 그 기술자님이 발표하실 텐데요. 그다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의 문제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가져온 건데요. AED를 등록하면 등록된 AED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AED는 시에 등록돼 있음을 알려주는 그걸 눈에 딱 보이게끔.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저거를 등록시키도록 그런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홍보 쪽에 관한 얘기인데요. 교육 홍보는 나중에 또 유성구에서 국장님이 또 말씀을 직접 해주실 것 같은데, 유성구는 이런 센터, CPR이랑 AED를 교육 홍보하는 전문 센터를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별로도 이거를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시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어떤 교육을 위해서 차량에다가 직접 교육시설을 가지고요. 학교나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냐면, 이 심정지, CPR이나 자동 제세동기 활용 방법을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증표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량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 사람은 그러한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한테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시에서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IT를 하는 건데요. 이 제세동기가 저 옆에 있다고 해서 저희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보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서 모건대랑 해서 이렇게 모건대 쪽에서 배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디스플레이에 수시로 이 교육 동영상이 나오고 있고요. 시의 어떤 홍보 같은 거 그런 정보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목적인 이런 스마트 AED 보관함을 만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장소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를 1층 화장실 왼편에 무조건 설치하게 시 조례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대략 그쪽에 가면 만약에 1층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을 때는 차선을 또 선택해야겠지만 적어도 어느 장소에서 한 편에 있다라고
이게 생각이 들면 대전에서는 신경질환 환자의 소생률이 좀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부분인데, 홍보에서 저희가 워낙 IT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웹이나 이런 핸드폰, 이런 IT 기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요. 선진국인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종이에도 그냥 인쇄를 해서 곳곳에 AD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지하철에 다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도 AD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이런 지하철역에 홍보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뭐 깨알로 이런 어플도 있었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판기에 설치해서 자판기 쪽으로 가면 AD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또 특히 추진하고 있는 게 아직은 뭐 법적으로 완벽해지진 않았지만요. 일본은 곳곳에 있는 편의점에다가 저기 제세동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도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4분의 기적이 되느냐 아니면 자동 충격기가 무용지물이 되느냐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야 될 건데요. 우선은 시민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오늘 뭐 이런 그 토론회가 마련됐다는 것은 시민 참여의 첫 걸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좀 공감하고 토론하는 논의의 장이 됐으면 논의의 장이 쉽게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골든타임 4분의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 담당하는 공무원에만 맡길 수는 없고요. 적어도 획기적인 어떤 IT를 이용한 그런 것들. 여기서 제가 설명이 좀 시간상 세이프존 같은 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존들을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도 공급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센터 도입이 더욱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성구에서는 성공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센터인 만큼 벤치마킹을 해서 각 구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센터를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신장이 안전한 대전 만들기 성공은 협업 체계의 완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뭐 여기에 계신 택시 기사분님들 또는 경찰관들 이런 분들이 다 협조를 해서 적어도 착한 대전인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조직들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시에서는 그런 민간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적어도 인센티브를 줘야만 세상에 뭐 당근하고 채찍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적당한 당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한번 제주도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청산 일출봉에 올라가고요. 두 가지를 보고 놀랐습니다.